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북 각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역수칙 아래 규모를 대폭 줄여 진행됐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사찰 입구부터 발열 검사를 하고 손 소독을 권유합니다. 어머님 이쪽에서 손 소독하고 들어가실게요.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도 작성합니다. 10,000명 넘게 모이던 예년 법요식 풍경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약간 적습니다. 그전에는 좀 많이 오셨는데 금산사 그림도 하나 바꿔 왔습니다. 하나 바꿔 왔어요. 기분이 좋아요.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 1m 거리 두기까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기리는 마음은 여느 때와 같습니다. 다 마스크 쓰고 있고 그래서 불편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좋고요.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석해서 뜻깊고 좋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맞는 두 번째 부처님 오신 날. 전북 각 사찰에서는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점심 공양과 예불 등 대규모 행사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하루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금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하루였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오늘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모두 가족 모임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3명이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8명으로 정읍에서는 확진자 접촉자가 자가격리가 끝난 뒤 확진됐고 익산에서는 휴가를 나온 군인이, 김제에서는 초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누적 확진자는 2,135명으로 방역당국은 최근 일주일 확진자가 이전보다 줄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익산식품 클러스터는 국제 수출 기지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와 항만 같은 인프라가 필요한데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아 수출 거점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졌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김 가공품을 만드는 이 업체는 생산품의 90%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제2 공장을 지을 계획이고 북유럽 진출을 모색할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과정이 험난합니다. 수출 화물을 고속도로를 이용해 멀리 떨어진 부산항이나 광양항으로 보내야 합니다.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광양항이 동선이 멀기 때문에 일단 물류비 또한 수출이 많아질수록 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에는 글로벌 식품 수출 거점 기지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익산역에서 클러스터까지 철도를 놓는 방안도 기술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라북도가 요구한 이 철도 노선이 빠졌습니다. 앞으로에 들어올 기업이나 현재 있는 기업의 어떤 매출 증대나 아니면 수출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는 그 철도나 그런 소동체계, 물류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노선은 길이 11km로 건설비도 4천억밖에 들지 않습니다. 식품 클러스터는 분양률이 70%에 육박했고 물동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도 인프라 투자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강혁구입니다. 집단 암이 발생해 민사소송을 앞둔 익산 장전마을에서 주민 85%가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긴 소송으로 오랜 시간을 끄는 것보다 차라리 자치단체가 제시한 보상액을 미리 받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전주지법 민사조정실,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집단 암 발병의 책임을 물어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80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선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5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재판부는 민사조정을 민사소송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소송을 앞두고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장전마을 변호인단이 피해 주민 175명에게 자치단체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물은 결과 85%인 148명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고령인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오랜 시간을 끄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보상액을 받자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드시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다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 크게 지금 연연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을 받아서 익산시는 손해배상액 50억 원이 현행법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주민들이 조정에 나설 경우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84만 원까지 이제 뭐 일단 최고로 해주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급여 중에도 230만 원까지인가? 그것도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장전마을 변호인단은 다음 달 15일 민사소송 첫 변론일에 조정안 수용 의사를 밝힌 주민 명단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의 손해배상의 갈등이 법정 다툼이 아닌 조정으로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전 뒤 남은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전주시가 이곳에 완산경찰서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전라감형을 완전히 복원하기 위해서는 완산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인데 경찰을 설득하는 게 과제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교도소가 이전할 예정인 한 마을. 현재 교도소 위치에서 뒤편으로 30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3년 말 새로운 교도소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가 끝나면서 이달 말부터는 보상 협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무다들 간다 보면 따라가는데 그 보상 문제가 지금 아직 남아있죠. 제대로 보상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관심은 이전 뒤 남게 될 10만 9천 제곱미터의 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전주시가 그동안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국립과학관과 수소안전체험관 등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고심 끝에 전주시는 이곳에 전주 완산경찰서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옛 전라 가명의 남측에 자리 잡고 있는 완산경찰서를 옮겨 가명을 완전하게 복원하고 이전 뒤 남는 교도소 부지도 활용하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이미 완산경찰서에도 이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4개 부지를 해서 그냥 이렇게 혹시 옮길 의향이 있냐. 신문선에서 한번 타진을 부서했다가. 완산경찰서는 현 청사가 비좁고 낡아 청사 이전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도로가 좁고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 등으로 교도소 부지로 옮기는 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가려면 좀 더 좋은 자리, 뭐 복지라든가 여건이 좋은 데로 가야 되지. 전주교도소 이전까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전주시가 남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미인을 선발하는 제91회 전국 춘향 선발 대회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대회는 저녁 7시 반부터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시작돼 본선에 오른 참가자 24명이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에 따라 관중 없이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된 가운데 현재 유튜브 채널 남원 와락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북의 아파트 가격이 호남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는 지난 1월부터 넉 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북은 2.4%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0.67%, 광주는 0.6% 오르는 데 그쳐 전북의 상승률이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전라북도의 청년 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강용구 의원은 지역의 기둥인 청년들을 위해 대도약 기획단을 대도약 청년과로 변경하고 청년 정책과 청년 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안에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이 미흡하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임대형 스마트팜 등 농촌 청년 지원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내 직업계고 학생 4천여 명에게 취업 준비금이 지원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에서 개설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취업 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상자는 전체 직업계고 학생의 절반인 4천여 명이며 꿈 키움 카드에 적립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일 논란이 있었던 전북 도민의 노래가 새로 제정됩니다. 전라북도는 공모를 통해 노랫말과 곡을 선정한 뒤 오는 10월까지 음원을 제작해 유관기관과 단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지난 1962년에 제정돼 50여 년간 불렸던 기존 도민의 노래는 작곡가 김동진, 작사자 김혜강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 지난 2019년부터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익산 왕국면과 상지원 등 돼지 밀집 사육 지역 축사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원격 제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익산시는 1억 2천만 원을 들여 돼지 생육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맞추는 기기와 환기, 냉풍 시스템 설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축사 환경이 개선되면 폐사율이 줄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 중소벤처기업청이 다음 달 4일까지 온라인 수출 화상상담회에 참여할 기업 25곳을 모집합니다. 중기청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과 올 상반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신청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통역과 수출 컨설팅 등이 지원됩니다. 내일은 전북 전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남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돼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모레 오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입니다. 비로 인해 기온은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전주와 익산의 한낮 기온은 21도, 완주는 20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주말부터 당분간은 맑은 날씨 속에 25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